안녕하세요, 북김TV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미 진행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부동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운 좋게 상승장에 샀으면 돈을 벌었고 그때 좀 더 용감하게 레버리지를 끌어다 썼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리와 근거 없이 부동산 투자를 하셨다면 지금쯤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을 언제 구매해야 되냐, 그리고 실수요와 투자가 있다면 둘 다 언제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고자 제가 바로 북김TV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페이커와 아이유 사진이 나왔냐, 이 두 사람이 인터뷰했던 내용이 무척 인상적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도대체 뭐였냐면은 둘 다 본업, 페이커는 게임, 아이유는 노래와 연기,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독서를 했다는 겁니다. 독서를 하면 어느 정도 이 전략이나 혹은 작사, 작곡, 연기를 해야 될 때 근간을 익힐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죠. 둘 다 세계에서 1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기술, 법, 경제로 나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알고 있는 건축, 건설이죠. 그래서 건설에 빗대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이면은 저희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부를 3년 하면 우리는 모두 전문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면 정말 제대로 3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서 부동산을 거의 100채 가까이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한남동에 살면서 이제 부부가 다 퇴사를 하고 돈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씩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말을 전달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가 리먼 때였어요. 근데 리먼 때 부동산의 위기가 터졌죠. 그리고 첫 투자에서 돈을 잃게 됩니다. 이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돈을 잃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추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학습을 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부터 3년에서 5년간 부동산을 쉽게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배우고 공부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년 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드디어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운 좋게 부동산 장의 맥스인 19년도에 은퇴를 하고 그때부터는 벌어둔 부동산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거는 그분들이 3년에서 5년 동안 공부만 했다는 거에 집중을 했는 거예요. 물론 가장 최고의 공부는 실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은 정확히 공부여야 됩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망가지는 그림처럼 무너지는 건물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사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바로 기초공사예요. 그리고 이 기초공사, 땅을 파고 기초 콘크리트 패드를 치는 이 공사에서 가장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이용을 합니다. 그만큼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는 이제부터 진행하게 될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시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마포구가 최근 3년 동안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혹은 전세가율은 어떻고 역전 형상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월세는 얼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남양주에 GTX-B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정보 전달성이죠. 사실 우리가 검색창에 간단하게 교통 호재로고만 쳐도 정리되어 있는 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 궁금하면 요즘에 다양한 부동산 관련 웹사이트 정보 제공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간단하게 검색을 하고 월세나 매매가액이나 이런 추이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제가 그거를 여기에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지역들을 다 알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금매라든지 이런 거는 강의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다양한 부동산에 내 삶 속에서 부동산이 좋은 게 그거예요. 내 삶이라는 거. 내 삶 속에서 많은 부동산에 관심을 갖다 보면 물건, 가성비 좋은 물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세 조사를 하면 충분한 거예요. 굳이 우리가 전국 방방곳곳의 시세들을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거를 진행을 할 거냐면 도대체 부동산의 근간, 근거법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 부동산을 만들어내는 주체들은 건설사, 금융사, 토지주, 그 다음에 기획을 하고 있는 시행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판단 근거로 신축 분양을 진행을 하고 또 어떠한 판단 근거로 구축이 많은 동네에 투자를 하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이 부동산 투자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부동산 투자가 주업이에요. 그리고 한 푼 두 푼이 아닌
1억, 2억이 아닌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씩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더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신축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사는 거를 보고 실물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실물보다는 사실 개발이 더 어려워요. 개발이 바로 신축이에요. 신축. 아파트 같은 거를 새로 짓는다라고 하면 토지를 사서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선계획 후 개발입니다. 토지라는 거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은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어요. 100년 건축, 200년 건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나라에서 계획을 세우고 허가에 대해서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허가를 진행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100세대를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90세대, 80세대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토지의 속성, 도로 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한 뒤에 투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깊숙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나는 근데 일반 투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일반 투자를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원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원가 개념이 사실 어려워요. 이거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원가 개념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자산운용사, 증권사, 신탁사, 건설사, 토지주, 투자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의 정말 종합 예술품이 탄생을 하는 거고 그 뒤에 또 각각의 회사별로 전문 분야에서 각각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가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건설, 금융 모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가를 알게 되면 어느 지점이 바닥인지는 몰라요. 부동산은 심리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되면 무릎이라는 것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한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 무슨 회계 비리가 있는지 분식 회계가 있는지 정말 이 어떠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자들은 파악이 쉬우니까 또 내부자들은 거래를 잘 못하게 만들어 놓죠. 내부 정보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모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적정 이익선들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마냥 비싸게 분양을 할 수는 없어요. 마냥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나라에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죠. 그렇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원가는 우리가 비교적 주식보다는 쉽게 외부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는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인기 투표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면은 주식이 올라야 되는데 왜 떨어져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이유가 바로 인기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심리 싸움의 영향이 더 강하고 이 심리가 한번 관성이 붙기 시작을 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한창 상승장 때 어땠습니까? 많은 정책들이 나와도 그 정책으로 다시 하락 기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몇십억씩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반인들 중에서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일반인들도 10억대, 20억대를 살 수가 있고 많이 서울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진행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한번 관성이 붙으면은 그 관성을 움직이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다른 상품보다 회피 기조가 좀 더 팽배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전반적인 위기입니다. 한번 뉴스를 틀어볼까요? 신문을 펼쳐볼까요? 모두 부동산이 위기라고 합니다. PF 위기가 특히나 도드라져 있습니다. PF 위기는 건설사의 위기와 같은 선상에서 두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금리 상승, 경기 하락, 물가 상승. 사실 우리가 말만 안 꺼냈을 뿐이지 지금 이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상승될 것 같고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특히 실물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금리의 경우는 그나마 24년에 들어오면서 앞으로는 하락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또 최근에는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전처럼 저금리도 아니고 현재처럼 고금리도 아닌 중금리 기조로 갈 거라는 것은 꽤 많은 전문가들이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죠. 또 이러한 시기가 올지 몰랐던 것처럼 저금리가 올 수도 있고 더 고금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대비가 가능하려면 우리는 좀 더 면밀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전체 물가 상승 시기 속에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유일하게 자산 가치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렇다면 뭘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하락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나면은 자산 가치가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 원가와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갔으니까 실질적으로 더 빠르게 하락한다라고 봐도 상관없겠죠. 그렇다면 이 시기가 끝났을 때 충분히 계단식 점프를 예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버블이 붕괴 후에 장기 침체는 일본이라는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경제학에서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측이 가능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것처럼 저희가 장기 침체로 들어갈 확률은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인구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다른 변수가 생겼죠.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 위기가 어떻게 또 기회가 되고 더 큰 위기가 될지는 귀추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경기의 순환으로 모든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는 사실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구가 줄고 노후화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국지전, 저희는 국지전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오를 때는 오르고 내릴 때는 내릴 거다. AI랑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노동 집약 시스템이 생성이 된다면 각 지방별로 클러스터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천은 SK, 화성은 삼성, 그리고 포항은 포스코, 울산은 현대,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2차 전지도 아마 바닷가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식으로 클러스터가 되면은 더 집약적으로 개발이 일어날 거고 어느 정도의 부동산 가격이 변환 가능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 수도권 이쪽에 좀 더 자산 상승이 집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서울에서의 부동산은 이제 어느 정도 사치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기가 좋든 경기가 안 좋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늘 많습니다. 이 상승기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한남더일 같은 경우에 한 채에 100억씩 하는 아파트인데 매물이 나오자마자 사라집니다. 예약까지 존재를 한대요. 그만큼 고급화가 아마 넥스트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때 우리는 좀 더 시장을 볼 수 있는 눈, 물건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락과 상승 모두에 베팅을 하는 전략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금리가 하락되는 전망이 리먼 때였어요. 부담은 적었고 장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좀 더 가격 변동이 있기 쉬웠죠. 하지만 2023년 후 지금은 어떨까요? 이건 제가 24년도에 강의를 했던 자료인데 여기에서 바뀐 거는 금리 상승 전망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유지 전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미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경매 건수는 역대 최고예요. 아마 총선 이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더 하락에 대한 매수세가 적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주식처럼 총선 이후에 오히려 매물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